네. 그게 우리 백자부터.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할 거는 양정하고 로타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양정은 1905년 설립됐죠. 로타리도 1905년 설립됐어요. 똑같은 해에 설립이 됐는데, 양정이 설립된 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양정학교가 세워진 반면, 로타리는 사회의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메말라가는 사회를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로타리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건 아까 우리 총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폴 해리스라는 이 변호사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사회를 봉사를 하고 삭막해가는 이런 사회를 좀 따뜻하게 할 것인가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이 네 사람이 뭉친 겁니다. 이 네 사람이 슈엘이라고 하는 이분은 콜 마이너, 광산업자죠. 광산업자고, 그 다음에 로엘이라고 하는 분, 슈레이라는 분,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좀 사회에 봉사를 하자. 그러면서 주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회를 돌아가면서 네 사람의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자 하면서 나온 게 로타리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됐고, 우리 양정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주익 선생님이 양정학교를 이제 세운 거고, 초창기의 로타리를 보면 맨 처음에 이 시카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5년에. 1905년에 시카고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변에 자꾸 전파가 되면서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고, 그 다음에 1909년에 오클랜드, 시애틀, LA, 뉴욕 이런 데 해가지고 1910년이 돼서는 미국에서 16개의 클럽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시카고에서 생겼을 때 어떤 이 조각을 하는 스컬프처, 그러니까 나무 조각을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것이 이 로타리의 모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바퀴에 있고 바퀴살이 있고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밋밋하다, 좀 더 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구름처럼 뭔가 자꾸 바퀴가 굴러가면 그 먼지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된 거고, 이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로타리의 엠블렘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 바퀴의 살이 맨 처음엔 13개였어요. 13개가 아마도 미국의 독립할 때 그때 13개 주가를 상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 살의 수를 이제 줄이고 이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이 되니까 16개의 로타리 클럽이 생기니까 주회를 각자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컨벤션을 갖자. 그러면서 생긴 처음에 이 내셔널 컨벤션 오브 로터리 클럽, 이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이제 1910년에 처음으로 됐고, 그때 처음으로 폴 해리스가 회장이 됐습니다. 폴 해리스가 회장이 되면서 이때 로타리 강령이 채택이 됐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로타리의 시카고의 로타리 엠블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1910년에 컨벤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11년 컨벤션이 될 때 그때 표가 분장이 됐습니다. 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서비스, 이거 잘못 썼네. Service above self. Service above self.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H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가지고 간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썼는데, 이 두 번째 거는 1950년에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로타리의 슬로건은
service above self.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초아라고 돼 있어요. 초아가 무슨 뜻인지 참 애매해요.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그 초아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운데, 이 결국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모든 봉사를 하자. 내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자. 남을 먼저 생각하자. 남을 배려하자. 어떻게 보면 배려의 뜻이에요. 뭐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페스탈로치가 길거리에 가면서 뭐를 계속 줬죠. 한참 그 뭐를 줍고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순경이 가가지고 당신 뭘 주시냐 그랬더니 깨진 유리 조각을 주는 거죠.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칠까봐 깨진 유리 조각을, 이런 것이 결국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봉사가 아니라 남의 애들을 발을 다칠까봐 그걸 봉사를 하면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주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저는 초아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이 배려 이런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19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하나의 표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1년부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카나다의 1911년 위니펙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12년도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서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912년엔 여러 나라가 생기니까 이거 국제화를 하자. 그래서 아까 내셔널 컨벤션을 갖다가 이제 인터내셔널 컨벤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타리 클럽의 국제회의가 미네소타에서 둘루스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국제 로타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타리의 목적,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아시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나라로 로타리가 퍼지다가 이제는 아프리카로 퍼지고, 그 다음에 남미로 퍼지고, 아시아로 퍼지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제일 먼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샹하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로 퍼지게 되고, 유럽에서는 스페인이나 그 다음에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다 로타리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이 한국에도 이 로타리가 이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 로타리가 처음에 1910년에 생길 때는 National Association of Rotary Club로 했는데 1912년에 돼서는 인터내셔널이 됐고, 그 다음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otary Club, 너무 길다,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1922년부터는 Rotary International,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Rotary International 이걸로만 쓰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는 1925년에 이때만 해도 벌써 로타리 클럽이 전 세계에 한 2,000개가 생긴 거고, 명수로 따지면 한 10만 명이 이 로타리 회원이 생긴 거, 벌써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타리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영국 로타리에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타리 엠블렘을 갖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밋밋한 1906년은 밋밋한 바퀴 모양이었고 살이 12개 내지 13개였는데 1913년 10년도에는 이제 이런 장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카나다에서 생길 땐 카나다는 자기네들이 이런 엠블렘을 만들고, 또 아틀란타는 이런 걸 만들고, 바퀴가 이거는 굉장히 밋밋하죠. 그 다음에 이 텍사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꾸 지역마다 이렇게 엠블렘을 만드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통일을 하자. 그래서 통일한 게 1920년 처음으로 이 로타리의 엠블렘이 기본 엠블렘이 등장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4개의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스포크가 있고, 살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빵 뚫린 이것이 이제 이게 기본 모델입니다. 근데 이것도
밋밋하다. 로타리가 좀 더 역동적인 로타리가 돼야지 정적인 로타리다 해가지고 생긴 게 뭐냐면 1920년 열쇠 구멍이 생겼어요.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열쇠 구멍처럼 생겼어요. 열쇠라고 하는 거는 이 느낌이 우선 첫 번째가 커뮤니티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 액티브하게 움직인다 하는 것은 이제 열쇠 구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1929년에 이 모양이 통일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형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각 지역이 논의할 때는 지역을 딴 데다 쓰는 거지 이거 자체는 건드리지 말자 하면서 이 로타리가 국제화가 되고 그러면서 통일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타리는 다른 데하고 달리 이 디자인 하나 표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동경에 저기 우리 경성에서 경성에 우리도 로타리를 만들면 좋겠다 한 거를 시작을 한 게 선교사입니다. 이게 아비스 보아즈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로타리를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로타리 정신을 조선 땅에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텍사스에 있는 그 빌리 호턴, 시카고에 있는 빌리 호턴에다가 조선 땅에도 로타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느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자문을 구하니까 이 사람이 이 세크리터리 제너럴 이 사람이 사무총장한테 문의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한 그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로타리를 시작을 한 거는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로타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로타리 인터내셔널의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본 사람이 그 정보를 듣고 얼른 동경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조선에서 로타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츠오카 마사오하고 이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동이 돼가지고 경성에 있는 일본인 사업자들 보고 빨리 해서 빨리 만들어라. 잘못하면 조선 사람이 먼저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메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텍사스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로타리를 참여를 하면서 거기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다 이 사람이 빼오고 그 다음에 미노루라고 하는 그 사이토 미노루가 조선 총독으로 있어서 조선 사람이 만드는 로타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본 사람을 주축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27년 7월 1일 발기인대회를 하고 8월 27일 창립총회를 하고 11월 10일 날 국제 인터내셔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도 로타리가 생겼는데 17명의 인원 갖고 그 중에 17명의 일본 사람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이 4명 이래가지고 최초의 로타리가 서울에서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의 이름이 게이조였죠. 그래서 게이조 로타리라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회장이 니타 도메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을 맡았고 스폰서 클럽은 로타리를 만들면 항상 스폰서 클럽이 먼저 다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스폰서 클럽이 동경에 있는 로타리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됐는데 이 처음 모임을 시작한 장소가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 있는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이 당시에 서울역이 한 이유가 서울역이 이 당시에 이 건물을 진 지가 3년 전에 건물을 새로 진 건물이고 신식 건물이고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겁니다. 근데 여기 그런 이유가 그 당시에 로타리에 있는 이 회장이 여기서 철도청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도청에 있으니까 서울역을 마음대로 이제 쓰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 도메지로라는 사람은 원래 동경제대를 나와가지고
원래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목을 전공하면서 그 다음에 이 관방청 철도부의 공무과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선철도 주식회사의 상무, 전무 여기서 이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의 철도협회 부회장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끌어낸 겁니다. 이때 조선에서 로타리 클럽이 생긴다 하니까 국제 로타리 클럽 회장이 조선 땅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조선에서 축하를 해줬던 그런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니타 도메지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철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지만 이 문화재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화재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백자, 청화, 투각, 모란, 당초무늬 이 결국은 모란이라고 하는 모양의 무늬를 갖고 있는 백자인데 이게 투각 이중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겉이 하나 있고 속이 하나 또 있고 그런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안에 있는 항아리가 하나 있고 바깥에 디자인한 게 딸 이거를 굽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소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재를 취득을 하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문법 그 다음에 또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의 도자기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돈도 없었지만 이런 데 안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한테 다 뺏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본인이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문화재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사람은 일본 사람 중에서 사이토 오토사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산림 지역에 대한 베테랑이에요. 원래는 도쿄 농립대학에 이마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본에서 기독교를 이제 종교를 갖게 됐고 청일전쟁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가서 대만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는 일본에서 근무를 하다가 홋카이도 섬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홋카이도에서 보면 굉장히 이 산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냐면 북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방풍림을 만드는데 그때 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청에서 임정과장을 하면서 가뭄비 빨리 자라는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뭄비 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보면 빨리 키우는가 이런 걸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 땅으로 온 거죠. 그래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조선 땅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산들이 아주 헐벗었죠. 그걸 어떻게든지 빨리 나무를 심게 해야 된다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러면서 순정왕대를 모시고 가서 이 선론당이라고 하는 게 제기동에 있는 건데 선론당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을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식목일의 시초예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 날 4월 5일 날 식목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헐벗은 산야를 나무를 빨리 심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카시아나 미루나마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전국에다 뿌려가지고 우리나라 산림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신의주 가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도 일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좋다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성 로타리 클럽의 회원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딸이 경기여고를 나왔는데 자기는 조국이 둘이다. 일본이 조국이고 조선도 나의 조국이다.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썼는 게 상당히 제가 볼 때 어떻게든지 저도 이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배인 다쿠미도 이 사람의 그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산림의 황폐화된 산들을 완전히 나무를 심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묻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무리 공동묘지에 이분이 묻혀 있고 이분이 또 우찌무라 간조하고 친구예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김교신 선생이고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가 유달령이고 유달령의 제자가 이경숙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장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양정의 어떤 맥을 이런 걸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7년 이때쯤 되니까 전 세계에서 45개의 나라가 63개의 지구, 리저널 오피스가 있고 로타리 클럽이 2682의 로타리 클럽이 있고 인원수는 4만 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조선 땅에도 17명으로 시작이 됐지만 17명으로 우리 한국인 4명에서 21명이 시작이 됐지만 이 1932년 8월 때는 52명으로 증가가 했는데 이때 김연수가 김성수의 동생입니다. 김성수 누군지 아시죠? 이 고려대학 생기고 중앙고등학교 설립하신 분. 그분의 동생이 이제 김연수 아마 무슨 방직회사를 삼양인가 그걸 만드신 분. 그다음에 박영철, 박태영, 민대식은 민영휘의 아들이에요. 민영이 그 당시에 휘문을 만드신 분.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 돈이 제일 현금이 제일 많다는 사람. 따지고 보면 명성황후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명성황후가 있는 돈을 다 그냥 입만에 포켓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거 경성방직이었습니다. 경성방직. 그 다음에 유옥겸은 누구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그 천리역정을 쓴 사람, 그분의 아들. 그리고 박흥식은 화신을 하신 분, 그분. 그다음에 알와의 유는 이 류신데 이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우리 이 조선의 게이조의 로타리 회원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 로타리 기업을 한다는 것은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죠. 다들 이분들이 꼬투리에 붙은 게 사실 친일 명단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938년에는 회원이 38명, 이게 80명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그 이후에 1935년부터 37년, 38년 이때 보면 경성에서 생기고 난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평양, 그 다음에 대구 이래서 전국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 로타리 클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땅에도 벌써 4군데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데 묶어서 로타리 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 제70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게 조선뿐만이 아니라 일본, 만주 이 셋을 다 엮어가지고 70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1936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부민관에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서 오지 일본에서 오지 다 부부동반으로 해서 와가지고 그 당시에서는 엄청난 인구가 모여서 조선 호텔 오고 반도 호텔에 투숙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최초의 로타리안 하면 단연 김성수입니다. 두 번째가 백상영, 그다음에 김영주 이런 딴 사람들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친일이에요. 물론 김성수도 친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친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분을 간단히 얘기를 하고 김성수 이분은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고창에서 출생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대단한 갑부인데
이 다른 데로 양자를 가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양쪽 부자에서 이 양자로 가는 바람에 두 집안이 모이면 돈이 엄청 많은 이런 상황인데 13살인가 이때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장가를 가는 게 고정주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고정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위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문을 배우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 사위를 앉혀놓고 둘만 한 게 뭐하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서울서 모셔다가 가르치를 그럴 정도로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백관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같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고아 송진우 있죠. 동아일보 하시는 분. 고아 송진우가 그 근처에 가니까 같이 합류가 돼서 서로가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자기 집이 이 담양에서 있다가 자기 집이 이제 줄포로 이사를 가게 돼요. 줄포로 이사 가가지고 그 근처에 청년암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송진우의 친구인 백관수가 찾아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찾아가가지고 하다가 셋이 아주 단짝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단짝 친구가 돼서 같이 어울렸는데 문제는 1908년 4월 달에 줄포에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연회가 열린 거예요. 이 강연회를 들어가서 듣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주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권재민 그 당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권리는 왕한테 있지 민간인한테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주권재민으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김성수가 처음 그런 얘기 강의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한 사람이 집에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너 더 배우고 싶으면 내가 있는 학교로 와라. 그 학교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군산에 있어요. 그래서 군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군산이 왜 그 당시 문제냐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우리나라에 있는 쌀들을 전부 군산에 모아가지고 그 호남 평야에서 그 쌀들을 다 배로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육지에서 배까지 그걸 쌀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쌀 가마를 짊어지고 배로 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나라에서 쌀을 상태는데 왜 일본한테 다 뺏기냐 아주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니까 이런 우리 쌀들도 우리 마음대로 못 먹고 일본한테 다 뺏기는구나. 그럼 왜 나라가 왜 망해졌는가?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두 하역하는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워서 우리 자손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누군가는 단초를 깨야 되거든. 그거를 한 게 그 근처에 있는 양반이 모아서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산항에 민단 강습소를 만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정식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정식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구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온 사람이 양정의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게 1908년 졸업하고 여기 와서 학생을 가르친 한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만 강의를 할 게 아니라 민간들에게도 계몽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아까 줄포에 가서 계몽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듣고 김성수가 뿅 가서 이 한승이한테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수의 스승은 한승이 이분이에요. 언젠가 내가 한번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진도 사람이에요. 진도 사람이고 진도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 돈도 어느 정도 갖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을 하다가
독립협회에도 돈도 기부도 하고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이 중추원에 들어갔어. 중추원에 들어가가지고 중추원에서 우리 석정안정원 선생님이 이 적자에 글 쓰신 분이 석정안정원 선생님이 중추원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알게 된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양정학교를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정학교 들어와서 이 중추원에 있으면서 그만두고 양정학교 졸업 1905년 들어오시고 1908년 졸업하면서 군산에 가서 선생님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관이라 그러면 벼슬이에요? 어디요? 중추원 의관. 의관. 중추원 의관 하면은 대한제국의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난 다음에도 걔네들도 중추원이라고 했거든. 그때는 의원이에요. 중추원 의원은 완전히 친일이에요. 근데 중추원 의관은 조선 고종 황제의 참모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총독 때 생긴 중추원은 아주 다른 겁니다. 이름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때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전국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뽑힌 거야. 그러니까 25명, 하여튼 민간인이 25명,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50명, 그 다음에 이 고종황제가 또 추천한 사람 얼마 해가지고 그 몇 명만이 중추원에서 이제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군산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한협회 군산지회 평의원으로 있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거의 60세가 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진도에도 학교를 세워주고 자기 환갑잔치 하려고 준비한 거를 다 급빈자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나가요. 수만 원의 어치를 전답을 팔아서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집을 20채를 져가지고 20채를 급빈자들한테 와서 무상으로 와서 살게끔 하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은수저를 주고 동수저를 주고 뭐 이런 이불도 주고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기부의 효시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한 거에 효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을 하니까 신문에서도 이걸 대서특필을 해야 되고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신문에서 사설에까지 사설에도 이 사람의 선행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로타리의 기부 정신이 다 우리 양정 이때부터 있었지 않나. 그래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고마운 그런 글들을 쓰고 사례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계속 이런 기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 천황이 이런 포상증을 준 거예요. 사실 일본 천황이 조선 사람들한테 포상증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때인데 이 당시에는 그것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양정의숙을 나온 그 한승이라고 하는 이분 밑에서 김성수가 정신적인 무장이 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스승으로 있었는데 근데 6개월 만에 확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성수의 양부가 자기가 아는 분이 군수로 돼가지고 금산 군수로 돼서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왕 금산으로 갈 바에는 나 좀 만나고 가라. 우리 한번 만나자. 연락이 돼서 서로가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저 홍범식이라고 하는 금산 군수로 온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일본에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어 아주 일본 학생복을 입고 다니기 너무나 멋져 보여. 3살 차이거든요. 너무나 멋져 보여.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일본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이 홍범식의 아들이 벽초 홍명이에요.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 나중에 이북으로 넘어가서 부수상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일본을 가겠다. 근데 일본 가겠다는 게 집안에서는 난리예요.
지금 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빨리 애부터 낳아야지 무슨 일본 가서 있느냐. 그러면서 일본에 가는 걸 반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도망가려면 일본 가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세세콜콜 다 알아야 되겠지. 그거를 다 한승희 선생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도망가가지고 백관수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송진호하고 둘이서 같이 도망을 갔는데 군산에서 부산을 거쳐 스모노세길 거쳐가지고 영어학교에 일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런데 병술국치가 되니까 나라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송진호는 포기하고 조선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왕 들어가는 김에 생각 좀 하고 다시 나올 때 내 동생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 해 김성수의 동생을 데리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동생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처가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은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아예 어느 한 집을 독채를 아예 전세를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나니까 그 집이 조선 유학생들의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셋집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한식을 먹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다 이 집에 모여서 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맥이 엄청 넓어진 거죠. 여기서 보면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최두선, 김준현, 김병로, 조간식, 조소왕, 신익희, 홍명희, 유학경, 김우영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이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친하다 보니까 인맥이 엄청 좀 넓어진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와세다 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일본 히로히도 천황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와세다 대학 창립 30주년을 하는데 총리 대신 그 다음에 구미의 여러 나라 대표자들이 다 오고 귀빈들이 2,000명이나 모였고 교직원 300명, 재학생이 10,000명이 돼요. 재학생들이 다 그 다음에 이 재학생에 딸린 학부모 따져보니까 수만 명이 참가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수만 명이 참가할 때 김성수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양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게 일본의 교육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양아버지하고 자기 친아버지가 이때 와서 이 교육의 힘이 어떻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김성수는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그럼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육당 최남선이 그럼 학교 이름을 백사로로 하자. 백사로로 했는데 이게 거절이 된 거예요. 백사로 하면 백두산이 연상이 되고 백두산은 민족의 정기를 연상이 되니까 허락을 안 해줘서 결국은 무산이 되니까 학교를 지으려고 돈은 갖고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러붙은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학교를 도와달라. 다들 경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다 나서고 학회들이 우리 학회 좀 도와달라. 그때 마침 생긴 게 뭐냐면 이 양정, 배제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세웠지만 이 학회를 또 하나 학교를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중앙학회예요. 여러 학회가 모여가지고 이 여러 학교가 전국에 있는 학회가 다 모여서 우리도 학교를 하나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중앙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학회 이름도 중앙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이 학회를 만드는데 그럼 우리 학회를 사달라. 이 원래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으니까 우리 학교를 구입을 해서 학교를 키워달라. 그래서 1906년 중앙학교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 생부가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야. 난 돈 투자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이 이제 단식 투자까지 하고
그러면서 해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아버지, 생아버지 다 허락을 받아서 이제 중앙학교를 설립을 한 거고, 설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을 뽑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일본이 선생님 뽑는 거는 일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자기가 일본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조선 땅에 와 있으니까 그 스승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백을 써서라도 좀 설득을 해달라. 그래서 좀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세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 선생님을 하는데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치로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술 먹여가지고 술로 떨어뜨려라. 그래서 술 마셔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학교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술 많이 마시는 것도 애국이다. 그런 말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중앙학교 자기가 세워가지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 개동에다가 건물을 새로, 맨 처음에는 지금의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 소격동, 거기에 학교가 있다가 화동으로 옮겼다가 개동으로 옮겨서 개동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중앙학교는 완전히 이제 됐는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방직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상 방직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그러면서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광목 그거를 쓰자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방직회사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도 설립을 하고, 동아일보 설립하고 그러면서 동아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고, 동아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성기정 선수가 여기 들어가서 또 빛을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천 김성수가 또 대단한 게, 이 중앙학교가 성이 차지 않는다. 자기가 나온 와세다 대학처럼 그만한 격이 없는 대학을 우리나라에 세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를 일주를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일주하면서 그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고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하고, 이거를 전부 다 무비 카메라로, 그 당시 무비 카메라가 굉장히 귀할 때거든. 그걸 무비 카메라를 다 찍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만드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만든 게 사실은 보성전문학교죠. 보성전문학교가 교주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손병희가 그걸 이어받았는데, 손병희도 대고인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서 들어가는 바람에 학교가 주인이 없어진 상태라 그 학교가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인수해서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키워서 그게 결국은 고려대학으로 이렇게 바뀐 게 됐죠. 그래서 고려대학을 자기가 선수 가서 건물을 짓고 그런 걸 다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고려대학에 이렇게 벽돌 건물을 이 돌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한민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정치 활동하면서 부통령까지 된 거죠. 그래서 부통령이 되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이 부통령으로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55년 갑자기 별세를 하는 바람에 국민장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국민장으로 이제 거액을 했는데, 우리 인천을 갖다가, 인천이 사실은 친일이다 하면서 상당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인천상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 양정학교가 엄규백이 이 상을 받았죠. 인천상을 2번이나 받은 그런 영예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는 양정의 로타리는 비록 늦게 설립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로타리 정신하고 양정의 정신은
맥을 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40년 조선의 로타리가 해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태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이 세 나라는 로타리 클럽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체가 공식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로타리 모임은 계속 수요일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수요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모이다가 나중에 1949년에 다시 재등록을 해가지고 49년인데 잘못됐네. 그래서 서울 로타리 클럽으로 다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은 뭐 지난번 아시다시피 우리가 벌써 11주년이 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양정이 비록 우리의 지금 로타리 클럽이 존 11, 존 12 이렇게 여기 이 까만 선을 밑으로는 존 12, 이쪽은 존 11이고 존 11 중에서 서울의 강북이 3650 지구고 강남이 3640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전 세계의 로타리안이 114만 9천 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6만 정도. 클럽은 우리나라에 있는 클럽이 1624개. 지구는 19개 지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로타리 멤버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은 비록 늦게 설립이 됐지만 그러나 로타리 정신의 입장에서는 양정의 창업정신이나 로타리 정신을 합해서 어느 단체보다도 아마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